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전 세계 35억 명이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앱. 그 앱을 가진 한 남자가 지금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 가짜 돈을 한 줌씩 쥐어주고 세상에서 벌어질 일에 걸어보라고 할 생각이거든요. 오늘 밤 어느 팀이 이길지, 다음 주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큰 사건이 어떻게 풀릴지까지.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베팅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뭐가 진실로 판정되는지를 정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누가 이겼는지를 기계가 선언하고 그 선언 한마디에 사람들의 가짜 돈이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돈이 걸리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 남자는 마크 저커버그예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거느린 메타의 수장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레나, 영어로 경기장이라는 뜻이고요. 회사 안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인데 그래도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슬쩍 끼워 넣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별도의 앱으로 떼어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시작은 진짜 돈이 아니라 비디오 게임에서 쓰는 포인트로 한다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요. 진짜 돈 베팅을 영영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배제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그 한 줄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큰지 곧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주의력을 진 이 남자가 왜 하필 지금 그 주의력을 베팅으로 바꾸려 하는지 그 설계도를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실리콘밸리 거시피 아니에요. 매일 밤 여러분의 나스닥과 TQQQ를 떠받치는 빅텍 거인들이 다음 먹거리로 뭘 노리는지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이쯤 되면 누구나 떠올리는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돈을 거는 예측 시장을 키워온 폴리마켓과 칼시 같은 회사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자커버그가 끼어드느냐는 겁니다. 답은 메타가 가진 단 하나의 무기에 있어요. 바로 사람이에요. 메타의 앱들은 하루에만 35억 명이 넘게 들여다봅니다. 폴리마켓과 칼시가 수십만, 수백만 명을 놓고 다투는 동안 메타는 인류의 거의 절반을 이미 손안에 쥐고 있는 거죠. 새 베팅 서비스를 만들 때 제일 비싼 게 사람을 데려오는 비용인데 메타는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 앱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문 하나만 열어주면 수억 명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폴리마켓이나 칼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하는 메타만의 출발선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예요. 왜 하필 포인트일까요? 얼핏 들으면 착하게 들립니다. 진짜 돈을 안 거니까 도박은 아니지 않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 포인트라는 장치 안에 이 설계의 가장 영리하고 가장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미국에서 진짜 돈을 거는 예측 시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는 연방 규제기관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돈을 걸면 그건 금융상품이고 금융상품이면 규제가 따라붙어요. 그런데 가짜 포인트로만 걸면 적어도 시작 단계에서는 그 규제의 그물을 통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도박법도 비껴가고 금융규제도 비껴가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착해서 고른 게 아니에요. 규제를 피하려고 고른 우회로에 가깝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흘렸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누가 이겼는지, 뭐가 진실인지를 누가 정하느냐는 문제예요. 폴리마켓이나 칼시는 결과를 판정할 때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치거나 여러 곳에 흩어진 검증 장치를 통과시킵니다. 누군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도 두고요. 그런데 메타의 설계는 다릅니다.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라마가 트렌드를 읽어서 베팅 질문을 직접 만들어내고 사람마다 입맛에 맞는 시장을 추천해주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판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끼어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창구 하나 없이 인공지능 혼자 진실을 선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메타는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려 할까요? 이 회사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메타는 사람들의 주의력, 그러니까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광고로 바꿔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사람을 더 오래 붙잡아둘수록 돈을 더 법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뭐가 사람을 화면에 붙잡아 두는지를 집요하게 연구해 왔어요. 그 민낯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부 문서를 세상에 공개했어요. 거기엔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마음에 안 들 때 인스타그램을 보면 기분이 더 나빠진다고 답한 10대 소녀가 셋 중 하나였어요. 회사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붙잡아두는 참여도와 이익을 안전보다 앞에 뒀다는 게 핵심 폭로였어요. 그 내부 고발자는 의회에 나가서 이 회사가 공공의 안전 대신 이익을 택했다고 증언했고요. 이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 또 있어요. 메타가 아레나 계획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로 그 무렵, 같은 시기에 메타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상대로 정반대의 청원을 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달라는 거였어요. 캘리포니아에는 부주의한 설계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한 명당 최대 $100만 까지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메타는 거기서 빠져나갈 안전지대를 만들어달라고 라비를 벌인 겁니다. 한쪽 손으로는 수억 명을 베팅으로 끌어들일 앱을 설계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아이들에게 끼친 해의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대 소녀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걸 알고도 참여도를 앞세웠던 그 회사가 이번엔 베팅이라는 더 센 자극을 손에 쥐려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장면은 따로 떼어보면 안 됩니다. 물론 메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측 시장이라는 판 자체가 지금 규제의 전쟁터입니다. 미국의 여러 주 정부들은 칼시나 폴리마켓이 스포츠에 돈을 거는 걸 사실상 불법 도박으로 보고 11개 주가 영업을 멈추라는 경고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연방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오히려 이 회사들 편에 섰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같은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한 연방 항소법원은 뉴저지가 칼시의 예측 시장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고요. 연방과 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회색지대, 바로 그 틈을 비집고 거대 자본이 밀려드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규제 당국이 전쟁이나 암살, 테러 같은 끔찍한 사건에 거는 베팅은 금지하되 스포츠 베팅은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새 규칙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스포츠 베팅으로 길을 연다는 게 왜 무거운 신호인지는 그리 멀지 않은 역사가 보여줍니다. 2018년 미국 대법원이 스포츠 도박을 막던 연방법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미국인이 합법적으로 스포츠에 거는 돈은 한 해 50억 달러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빗장이 풀리자 최근에는 한 해 베팅액이 1,5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30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폭증과 나란히 도박 중독으로 도움을 청하는 손길도 늘었습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열린 곳에서는 도박 중독 도움을 찾는 검색이 61%나 치솟았어요. 빗장 하나 풀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은데 그 뒤에 따라오는 중독의 청구서는 길다는 걸 이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래도 그때는 한 번에 한 주씩 앱을 일부러 깔아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메타가 그리는 그림은 다릅니다. 이미 35억 명이 들어와 있는 앱 안에서 문턱도 없이 가짜 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소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스포츠 베팅으로 먹고 사는 드래프트킹스 주가가 한때 2% 가까이 빠졌고 팬듀어를 거느린 플러터의 주가도 흔들렸어요. 여러 예측 시장 상품을 중개하는 로빈후드 주가도 같이 내렸습니다. 메타가 끼어든다는 소식 하나에 기존 베팅 업체들의 몸값이 출렁인 거예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은 메타의 사업 모델 자체가 중독에서 이익을 뽑아내는 구조이며 그 대상이 아이들과 도박꾼까지 가리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어요. IT 매체들도 비슷한 결의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또 하나의 끔찍한 제품이라거나 메타가 또 인간의 가장 나쁜 본성을 끌어내는 사업에 손을 댄다는 식의 혹평이 줄을 이었고요. 이 회사가 새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환호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데는 그동안 쌓인 불신의 무게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거나 반드시 재앙이 된다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메타에게는 화려하게 발표했다가 조용히 묻어버린 실패한 제품들의 무덤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아레나 역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접힐 수 있다는 회사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짜 돈이 빠진 베팅이 사람들의 흥미를 얼마나 오래 붙들 수 있을지도 아직은 물음표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의 시간을 쥔 회사가 그 시간을 베팅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앱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의력을 투기로 환전하려는 이 방향은 빅테키가 눈여겨볼 만한 다음 먹거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게 왜 우리 화면과 무관하지 않은지 한 겹만 더 짚고 닫을게요. 여러분이 매일 보는 나스닥과 TQQQ를 움직이는 건 이 빅테크 거인들의 다음 한 수예요. 이들이 광고, 다음의 먹거리로 뭘 고르는가, 그게 곧 이 거대한 회사들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매일 주가의 값으로 매겨집니다. 관심을 팔던 제국이 투기를 팔기 시작할 때 그게 새로운 노다지가 될지 아니면 규제의 철퇴를 부를 새로운 화약고가 될지 그 갈림길을 지켜보는 일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화면 속 숫자의 다음 장면을 미리 읽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화면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